안녕하세요. 똘똘한 매장을 만드는 손익관리법의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실제 음식점 경영에 있어서 매출과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살펴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특정 기간의 영업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매출과 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계산하여 손익을 산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라면 한 달 동안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했는지, 이 매출을 거두기 위해 인건비, 식재료비, 임차료 등의 비용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그래서 얼마의 돈이 남은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정리한 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가상의 매장에서 정리된 1개월 기간의 손익계산서인데요. 평균적인 개인 매장의 규모를 고려한 사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항목은 매출액입니다. 한 달간 거둬들인 수입을 말하는데요. 화면의 계산서처럼 총 매출액만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나 손익 관리에 활용할 목적을 고려한다면 매장에 따라 다양한 매출로 나누어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현금 매출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은 세무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구분이 되겠고요. 매장 판매와 배달이 병행되는 음식점이라면 홀 매출과 배달 매출로 나누어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가격의 메뉴라 하더라도 구성, 포장 용기의 사용, 배달 비용, 광고비 등이 상이하게 사용되므로 다른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심과 저녁 매출을 구분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는데 어느 시간대에 손님에게 집중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 원가 항목입니다. 매출 원가는 메뉴를 판매하기 위해 사용된 식자재부터 음료와 주류, 용기나 비품과 같은 부자재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메뉴를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재료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매출 원가를 매출액에서 빼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항목이 산출됩니다. 즉, 매출액에서 재료비를 빼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료비 외에도 지출된 인건비, 임차료, 수도 광열비 등의 항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판매와 관리에 소요된 돈이라고 하여 판매 관리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인건비는 제조 인건비를 따로 분리하여 매출 원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음식점이라면 모든 인건비를 판매 관리비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지급되는 급여뿐 아니라 사대보험료, 퇴직금 예수금, 직원의 식대 등을 복리후생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차료의 경우에도 부가세, 관리비 등의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월 지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월세로 환산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매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수도광열비, 통신비 등의 공과금, 광고 판촉비, 결제 수수료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기업 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 항목이 아니지만 매출에서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매출액이 5% 정도 또는 이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기된 감가상각비는 사용에 따라 기물, 장비의 가치가 떨어지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실제 음식점의 경우 오래 사용하고 나면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미리 비용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체나 수리의 시기,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편의상 제외하고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판매관리비를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빼주고 나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실질적인 수익이 산출되는데 이를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경영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자 비용이나 이자 소득을 반영한 경상이익,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음식점의 경우라면 영업이익까지의 계산을 통해 손익관리를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음식점의 사례를 살펴보면 월간 3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 매출에 소요된 매출 원가, 즉 재료비가 9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의 매출 총이익이 계산되었습니다. 판매관리비의 항목을 살펴보면 3명 정도의 직원의 급여로 생각되는 900만 원의 인건비, 220만 원의 임차료, 200만 원의 공과금 및 세금, 50만 원의 광고비, 100만 원의 수수료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1,470만 원의 비용으로 정리되었고 매출 총이익 2,1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주면 63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남게 됩니다. 3천만 원의 매출에 대해서 630만 원의 이익이 남았으니 매출의 약 21%가 이익으로 남은 셈인데요. 이를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 판매하는 메뉴, 매장의 규모,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모두 다를 텐데요. 약 21%의 영업이익률이라면 일반적인 개인 매장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 많은 사장님께서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을 왜 귀찮게 적어야 하는 거냐? 굳이 적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실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알고 있었던 매출과 비용이 생각과는 크게 다른 경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비용이 제법 큰 지출이었음을 확인한 경우에서부터 실제의 통장 거래 내역과 작성된 계산서상의 차이를 통해 누수 비용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경영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숫자를 적어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와 차이나는 잘못된 금액을 인식하거나 관리를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월 다른 일자에 지급되는 인건비와 거래처의 결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수수료가 애초에 공제되어 입금되는 매출,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공과금들을 생각한다면 이를 머릿속으로 꼼꼼히 계산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손익계산서에는 경영관리를 위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효율이 적합한지, 매출 원가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수익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닌지 등 경영 현황의 문제를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매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유지하는 경우라면 과거 결과와 비교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경영 현황의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외식업의 손익관리란 강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매출 비용의 구조를 손익계산서의 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영업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의 변화를 예상하고 직접 비용을 바꾸어 보면서 손익 전략을 설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의 내용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사장님 중에는 이달부터 당장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막상 작성을 하다 보면 애매한 내용이나 금액의 산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항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입출금 거래에서 드러나지 않는 수수료와 같은 비용, 단기에 지출되지 않는 예수금과 같은 항목이 많은 사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본 시리즈의 매출과 비용의 올바른 인식과 관리 강의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바르게 인식하고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민 아카데미 1타 강사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